해질 무렵이면 말순 할머니 집에서는 늘 두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마을 사람들은 저녁 산책을 하다가도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발걸음을 늦추곤 했다. 창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함께 들려오는 대화 소리. 분명 말순 할머니 목소리와 또 다른 낮은 목소리가 섞여 있었다. 여보, 오늘 약은 다 드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꼭 식후에 드시래잖아요. 말순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안방을 향해 말했다. 찬장에 가지런히 정리된 그릇들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집안이 온기로 가득했다. 75년을 살아온 그녀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부지런했고 허리는 여전히 곧았다. 50년을 함께한 남편 병수를 위해 그녀는 매일같이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렸다. 오늘 장에 갔더니 병수 씨가 좋아하는 고등어가 싱싱하게 들어왔더라고요. 내일 아침에 구워드릴게요. 무 넣고 졸인 것도 해놓았으니까 반찬 걱정은 말아요. 말순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어둑했지만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달빛만으로도 충분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베개는 누군가 머리를 기댄 듯 살짝 패여 있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이불 한 장 더 덮어드릴까요? 그녀는 장롱에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 침대 위에 정성스럽게 펼쳤다. 마치 그곳에 정말 누군가 누워있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정하게. 이불 모서리를 여미면서 그녀는 작게 흥얼거렸다. 병수가 좋아하던 옛 노래였다. 이웃집 준호 씨는 담장 너머로 그 모습을 흘끗 보았다. 말순 할머니가 혼자 빈 침대에 이불을 덮어주는 모습이 왠지 마음 한구석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병수 영감은 분명 작년에, 아니 정확히 언제였더라? 준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들어갔다. 병수 씨, 오늘 선옥이가 김치를 담가서 가져다 주었어요. 맛을 보니까 딱 당신 입맛에 맞을 것 같아요. 선옥이도 당신 안부를 물어보더라고요. 다음에 한번 놀러 오라고 했는데 괜찮겠어요? 말순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마치 대답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빙그레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래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선옥이가 오면 당신 좋아하는 수제비도 끓여주고 막걸리도 한잔하면 좋겠네요. 옛날처럼 셋이 모여서 화투도 치고요. 밤은 점점 깊어갔고 말순의 목소리는 여전히 안방에서 흘러나왔다. 때로는 웃음소리도 섞였고 때로는 나직한 한숨도 들렸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며 수군거렸다. 말순 할매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러게 말이야. 혼자 사는데 매일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병수 영감 돌아가신 지가 언제인데. 그러나 아무도 감히 말순에게 직접 물어보지는 못했다. 노년의 외로움이 만들어낸 일상이려니 그저 혼잣말이려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준호만은 달랐다. 그는 매일 밤 말순의 집에서 들려오는 두 사람의 목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를, 병수 영감과 똑같은 그 목소리를. 말순은 침실 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잘 자요, 여보.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게요. 그리고 거실로 나온 그녀는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날씨가 더 추워질 거라고 했다. 말순은 다시 안방을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내복도 꺼내드려야겠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다. 마른 나뭇잎들이 마당을 구르는 소리가 들렸다. 말순의 집 굴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고 안방 창문에는 희미한 불빛이 남아 있었다. 마치 그곳에 정말로 누군가 숨쉬고 있는 것처럼. 김지연은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시골길로 접어들었다. 서울에서 3시간을 달려온 길이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스쳐 지나갔다. 어린 시절 뛰놀던 논길, 아버지와 함께 낚시하던 저수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동네 어귀의 느티나무.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아버지만 없었다. 엄마가 요즘 좀 이상하다는데? 지연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웃 준호 아저씨가 며칠 전 전화를 걸어왔었다.
어머니가 혼자 사는데 자꾸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고 혹시 치매가 온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연은 곧장 휴가를 내고 내려왔다. 집 앞에 차를 세우자 어머니가 마중을 나왔다. 말수는 딸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다. 아이고 우리 지연이. 언제 온다고 전화도 안 하고. 밥은 먹었어? 엄마 잘 지내셨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지연은 어머니를 꼼꼼히 살폈다. 겉으로 보기엔 평소와 다름없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생기 있어 보이기까지 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부엌에서는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다. 아버지 제사 때나 끓이던 된장찌개네요. 무슨 날이에요? 말수는 잠시 멈칫했다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버지가 오늘따라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머니는 방금 뭐라고 한 거지? 아버지가 먹고 싶다고? 지연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방금 아버지가 뭐라고요? 응, 아버지가 아침부터 된장찌개 생각난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끓이고 있어. 네가 오길 잘했네.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말수는 아무렇지 않게 부엌으로 들어갔다. 지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다. 자신이 직접 임종을 지켰고 장례식을 치렀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다. 엄마, 아버지가 지금 어디 계신데요? 안방에 계시지. 요즘 감기 기운이 있어서 누워 계셔. 가서 인사드려. 지연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안방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어머니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문 열지 마. 아버지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돼. 엄마, 저 아빠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안 돼. 아버지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쉬셔야 해. 나중에 깨시면 그때 인사해. 말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났다. 지연은 어머니의 눈을 보았다.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무언가를 지키려는 듯한,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말수는 밥상을 차리면서 3개의 그릇을 꺼냈다. 수저도 3벌, 국그릇도 3개. 지연은 어머니가 안방으로 밥상을 들여보내는 것을 지켜보았다. 여보, 밥 먹어요. 오늘은 지연이도 왔으니까 같이 먹으면 좋을 텐데. 그래도 몸이 안 좋으니까 방에서 드세요. 말수는 잠시 후 빈 밥상을 들고 나왔다. 그릇은 깨끗이 비어 있었다. 지연은 소름이 돋았다. 어머니가 직접 음식을 치운 건지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 없다.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정기검진도 할 겸. 무슨 병원? 나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아버지가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이가 병원을 싫어해서. 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안방 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안에서 잠근 것도 아니고 밖에서 자물쇠로 잠가 놓은 것이었다. 왜 어머니는 이 방을 이렇게까지 잠가 놓은 걸까? 뭐해? 말순이 화장실에서 뛰어나왔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엄마, 이 방에 정말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는 작년에.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왜 작년에 어떻다는 거야? 멀쩡히 살아계시는데? 말수는 울먹이며 소리쳤다. 지연은 어머니를 안으려 했지만 말수는 딸을 밀어냈다. 너도 나를 이상하게 보는구나. 동네 사람들처럼. 아버지는 살아계셔. 단지 좀 아프실 뿐이야. 곧 나으실 거야. 그러면 다시 예전처럼. 말수는 안방문에 기대어 흐느꼈다. 지연은 어머니를 보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어머니. 혼자 남겨진 외로움이 만들어낸 환상. 지연은 눈물을 닦으며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지연은 거실 소파에서 잠을 청했다. 그런데 한밤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속삭임.
괜찮아요, 여보. 제가 옆에 있잖아요.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지연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정말로 안방에 누군가 있는 걸까? 아니면 어머니의 환청인 걸까? 내일 아침 반드시 그 방문을 열어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말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했다. 50년 동안 해온 일이었다. 병수가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그에 맞춰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다. 여보, 일어나셨어요? 세수하고 오세요. 아침 다 됐어요. 말수는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 안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수건을 들고 나온 그녀는 부엌에서 아침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갓 지은 흰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워 올렸고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다. 김치, 나물, 계란말이까지 정성스럽게 차려진 밥상. 그녀는 식탁 위에 2개의 밥그릇을 놓았다. 하나는 자신의 자리에, 또 하나는 맞은편에. 수저도 가지런히 놓고 물컵도 2개 준비했다. 마치 오랜 세월 그래왔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여보, 오늘은 계란말이를 특별히 만들었어요. 파 넣고 새우젓 조금 넣은 거 당신이 좋아하는 그거예요. 말수는 맞은편 빈 의자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병수의 밥그릇에 밥을 수북이 담았다. 된장찌개도 국그릇 가득 떠서 놓았다. 이웃집 준호는 아침 운동을 하러 나왔다가 말순의 부엌 창문 너머로 그 광경을 목격했다. 할머니가 혼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도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앉아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며 식사를 하는 말순의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섬뜩했다. 여보, 천천히 드세요. 목 메이면 안 되니까. 물도 자주 드시고. 말수는 자신의 밥을 한 숟가락 뜬 후 맞은편을 바라보며 잠시 기다렸다. 마치 상대방이 대답하는 것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래요, 오늘 장날이에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요. 아, 참. 지난번에 말한 그 고혈압 약, 오늘 약국에서 타와야겠네요. 준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병수 형님이 돌아가신 후 말순 형수님이 혼자 남겨진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걸까? 아침 식사를 마친 말순은 설거지를 시작했다. 2사람분의 그릇을 정성스럽게 닦았다. 병수의 그릇에는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마치 깨끗이 비운 그릇을 닦듯 정성스럽게 씻었다.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이불 빨래도 해야겠어요. 당신 이불에서 햇볕 냄새 나는 거 좋아하잖아요. 지연이 거실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는 이미 빨래를 마치고 마당에 이불을 널고 있었다. 2채의 이불이 햇볕을 받으며 바람에 펄럭였다. 엄마, 아침 드셨어요? 응, 먹었지. 너도 얼른 먹어. 부엌에 차려놨어. 지연은 부엌으로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식탁 위에 아직 치우지 않은 2사람분의 식기가 놓여 있었다. 한쪽은 깨끗이 비어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엄마, 이거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지. 오늘 입맛이 없으신가 봐. 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연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는 정말로 매일 이렇게 아버지의 밥을 차리고 있었던 것이다. 죽은 사람을 위한 밥상. 지연은 눈물이 났다. 오후가 되자 말수는 장을 보러 나갔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서는 그녀를 보며 준호가 인사했다. 형수님, 장 보러 가세요? 네, 병수씨 약도 타고 반찬거리도 좀 사려고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병수 형님 약이라니. 그러나 차마 뭐라 말할 수 없었다. 말순의 눈빛이 너무나 진실했기 때문이다. 저녁이 되자 말수는 다시 2사람분의 저녁상을 차렸다. 이번에는 병수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했다. 정성스럽게 양념한 갈비가 윤기를 내며 접시 위에 놓여 있었다. 여보,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이에요. 많이 드세요. 말수는 병수의 그릇에 갈비를 담아주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한 점 집어먹으며 흐뭇하게 웃었다. 맛있죠?
내가 양념을 좀 더 진하게 했어요. 당신 입맛에 맞추려고. 선옥이 저녁 무렵 찾아왔다. 김치를 담가서 가져온 것이다. 대문 앞에서 말순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어 안으로 들어왔다. 부엌불이 켜져 있었다. 말순아, 나야. 김치 가져왔어. 선옥은 부엌문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말순이 혼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도 상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말순은 허공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여보, 선옥이가 왔네요. 인사하세요. 선옥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말순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다. 선옥아, 들어와. 병수 씨가 반갑다고 하네. 선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말순아, 병수 씨가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잖아. 저녁 먹고 있어. 너도 같이 먹을래? 선옥은 말순의 맑은 눈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친구가 이렇게까지 외로웠구나. 현실을 부정할 정도로 아팠구나. 선옥은 말순의 손을 잡았다. 그래. 병수 씨도 잘 계시네. 다행이야. 그날 밤 말순은 여느 때처럼 병수의 그릇을 정성스럽게 씻었다. 그리고 내일 아침상을 준비하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당신이 좋아하는 북어국을 끓여드려야겠어요. 선옥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말순의 집에서 본 광경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다. 빈 의자를 향해 말하는 친구의 모습, 정성스럽게 차려진 두 사람분의 밥상. 그리고 그날 느꼈던 이상한 냄새. 뭔가 썩은 듯한. 아니야, 내 착각이었을 거야. 선옥은 고민 끝에 다시 말순을 찾아가기로 했다. 손수 만든 떡을 들고 대문을 두드렸다. 말순아, 나야. 떡 했는데 같이 먹자. 말순이 문을 열어주었다. 환한 미소와 함께. 그러나 선옥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그 냄새를 맡았다. 이번에는 더 진했다. 방향제를 뿌린 듯 향긋한 냄새 사이로 스며드는 묘한 악취. 어머, 떡을 했네. 병수 씨가 좋아할 거야. 고마워. 말순은 떡을 받아 들고 부엌으로 갔다. 선옥은 거실에 앉아 둘러보았다. 집안은 깨끗했지만 어딘가 부자연스러웠다. 창문이 모두 닫혀 있었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다. 말순아, 창문 좀 열까? 공기가 탁한 것 같아. 아니야. 병수 씨가 찬바람 맞으면 안 돼. 감기가 더 심해질 수 있어. 말순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다. 선옥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선옥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순아, 병수 씨 얼굴 좀 봐도 될까? 문병이라도 하고 싶어서.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 돼. 지금 주무시는데? 그리고 많이 야위셔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셔. 그래도 잠깐만. 오랜 친구 사이인데. 선옥이 안방 쪽으로 가려 하자 말순이 막아섰다. 제발, 그냥 두자. 병수 씨가 나아지면 그때 만나게 해줄게. 말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선옥은 친구의 애절한 눈빛에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그러나 안방 쪽에서 나는 냄새는 점점 더 진해졌다. 그것은 분명 썩은 냄새였다. 음식이 상한 것과는 다른 더 깊고 무거운 냄새. 말순아, 혹시 음식 상한 거 있어? 냄새가 좀. 아, 그게. 병수 씨 약 때문이야. 한약 다리는 냄새가 좀 독해서. 말순은 서둘러 방향제를 더 뿌렸다. 그러나 그것은 악취를 가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선옥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일어섰다. 나 이만 가볼게. 다음에 또 올게. 그래, 조심해서 가. 병수 씨가 고맙다고 전해달래. 집을 나온 선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무언가 심상치 않았다. 그 냄새는 분명. 아니, 그럴 리 없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다. 다음날 아침 준호가 선옥을 찾아왔다. 선옥 씨, 말순 형수님 집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어제 다녀왔는데요.
왜요? 혹시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요즘 형수님이 너무 이상해서. 선옥은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뭔가 썩은 듯한.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저도 그 냄새 맡았습니다. 처음엔 음식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끔찍한 상상. 지연 씨한테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그때 말순이 장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다. 두 사람은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말순은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장을 보러 갔다. 약국에 들러 처방전을 내밀었다. 병수 씨 약 타러 왔어요. 약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이 처방전은 작년 것인데요. 그리고 병수 어르신은 무슨 소리예요? 병수 씨가 이 약 먹어야 한다고요? 말순이 목소리를 높이자 약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저 비타민제라도 주며 달래는 수밖에 없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순은 곧장 안방으로 들어갔다. 여보, 약 타왔어요. 이제 이거 먹으면 곧 나을 거예요. 그녀는 물 한 컵과 약을 침대 옆 탁자에 놓았다. 그리고 이불을 다시 여며주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참아요. 제가 꼭 낫게 해드릴게요. 밤이 되자 냄새는 더욱 진해졌다. 말순은 방향제를 뿌리고 또 뿌렸다. 향초도 피웠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도 감출 수 없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지연이 밤늦게 도착했다. 준호 아저씨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내려온 것이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엄마, 무슨 냄새가 이렇게? 아, 하수구가 좀 막힌 것 같아. 내일 고쳐야겠다. 말순은 딸을 보자 반가워하면서도 불안해 보였다. 지연은 직감적으로 느꼈다. 저 안방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엄마, 아버지 좀 뵙고 싶어요. 안 돼. 지금 주무시는데? 엄마, 제발. 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연이 안방으로 가려 하자 말순이 막아섰다.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때 선옥이 문을 두드렸다. 말순아, 나야. 지연이도 왔다면서? 선옥이 들어왔고 뒤따라 준호도 들어왔다. 세 사람은 말순을 둘러싸듯 섰다. 말순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안방 문을 등지고 섰다. 왜들 이래? 다들 왜 이러는 거야? 엄마, 이제 그만해요. 아버지는 이미. 아니야. 아니라고. 병수 씨는 살아있어. 단지 아플 뿐이야. 말순은 울부짖었다. 그녀의 절규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안방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모두가 얼어붙었다.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안에 정말로 누가 있는 거예요? 말순은 무너져 내리며 흐느꼈다. 제발, 제발 그냥 놔둬요. 병수 씨를 데려가지 마요. 아직은 보낼 수 없어요. 선옥이 말순을 안아주었다. 준호는 망치를 가져와 문고리에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이제 곧 끔찍한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자물쇠가 부서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아무도 선뜻 문을 열려 하지 않았다. 말순은 문 앞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안 돼. 제발 열지 마. 병수 씨가 놀랄 거야. 지연이 어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말순은 완강히 거부했다. 온몸으로 문을 막으며 절규했다. 너희가 뭘 알아?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하루아침에 없어진다는 게 뭔지 알아? 혼자 남겨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나 해? 말순의 절규에 모두가 멈칫했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와 슬픔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지연은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아버지도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니야. 병수 씨는 나랑 같이 있고 싶어 해. 그이가 그렇게 말했어. 말수는 문틈으로 손을 넣어 무언가를 잡으려 했다. 마치 그 너머에 정말로 누군가 있는 것처럼. 여보,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아무도 당신을 데려가지 못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형수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형수님을 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그저 걱정돼서. 걱정? 뭐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말수는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선옥이 말순의 손을 잡았다. 말순아, 우리 잠깐 부엌에 가서 차라도 한잔하자. 네가 좋아하는 유자차 있잖아. 싫어. 나는 여기서 병수 씨를 지킬 거야. 그때 지연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저도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어요. 모두가 지연을 돌아보았다. 지연은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들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말하는 소리. 말순아, 이제 그만하자고요. 말순의 움직임이 멈췄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렇게 말했어? 네, 엄마. 아버지가 이제 편히 쉬고 싶다고 하셨어요. 물론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어머니를 진정시킬 방법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했다. 말수는 천천히 문에서 떨어졌다. 병수 씨가 정말 그렇게 말했단 말이지? 말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녀는 문고리에 열쇠를 넣었다. 병수 씨, 정말 가고 싶으세요? 말수는 문에 기대어 흐느꼈다. 그리고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찰칵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다. 그러나 문을 열기 직전 말순이 다시 돌아섰다. 안 돼. 못 열어. 아직은 안 돼. 그녀는 다시 문을 잠그려 했다. 준호가 재빨리 말순을 붙잡았고 지연이 문손잡이를 잡았다. 말순은 발버둥 쳤다. 놓으라고. 병수 씨를 혼자 두지 마. 혼란 속에서 문이 조금씩 열렸다. 그 틈새로 안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하얀 것이 보였다. 이불인지 아니면 엄마, 정신 차려요. 지연이 소리쳤다. 말수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녀의 힘은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셌다. 너희가 뭘 알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뭔지 알아? 매일 아침 혼자 일어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나 해? 말순의 절규가 계속되었다. 선옥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말순아, 우리가 알아. 다 알아. 하지만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왜 없어? 왜 안 돼? 내가 내 남편이랑 사는데 뭐가 문제야? 문이 조금 더 열렸다. 이제 방 안이 어렴풋이 보였다. 침대가 있고 그 위에 모두가 숨을 멈췄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다. 말수는 주저앉아 통곡했다. 싫어. 싫다고. 아직 보낼 준비가 안 됐어.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되었다. 집안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손전등을 찾는 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다. 엄마 어디 있어요? 지연이 어둠 속에서 어머니를 찾았다. 그때 안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것이 끌리는 소리. 뭐야? 누구야? 준호가 소리쳤다. 선옥은 겁에 질려 벽에 붙어 있었다. 그때 다시 전기가 들어왔다. 밝은 빛이 집안을 비췄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다. 활짝 열린 안방 문을. 그리고 그 너머의 광경을. 말수는 침대 위에 올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엄마. 지연이 비명을 질렀다. 준호는 입을 틀어막았다. 선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말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봐요. 병수 씨는 저랑 있고 싶어 해요. 그렇죠, 여보. 그녀는 품에 안은 것을 쓰다듬으며 자장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구슬픈 멜로디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6장. 문이 열리다. 활짝 열린 문 너머로 드러난 광경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침대 위에는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된 병수가 누워 있었다. 시신은 방부 처리라도 한 듯 형체는 유지하고 있었지만 썩어가는 냄새는 감출 수 없었다. 말수는 그런 남편을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다. 여보, 이제 괜찮아요. 제가 지켜줄게요. 준호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야 했다. 그러나 말순이 날카롭게 외쳤다. 전화하지 마. 아무도 부르지 마. 그녀는 병수를 더욱 꼭 껴안았다. 마치 누군가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아이처럼. 지연은 울면서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제발.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려요. 아버지도 힘드실 거예요. 아니야. 병수 씨는 안 힘들어. 나랑 있어서 행복해. 말수는 병수의 차가운 얼굴을 쓰다듬었다.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검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말순의 눈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남편으로 보이는 것 같았다. 선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순아, 언제부터 이랬어? 병수 씨가 언제? 말수는 잠시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작년 겨울이었어. 갑자기 쓰러졌는데?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싫다고 했어. 집에서 나랑 있겠다고. 그래서 그냥 둔 거야? 응. 며칠 만에 일어날 줄 알았어. 그런데 안 일어나더라. 하지만 숨은 쉬고 있었어. 작게나마.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형수님, 그건 형수님이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아니야. 정말 숨 쉬었다니까. 가슴이 움직였어. 말수는 병수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물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차갑고 딱딱한 시신일 뿐이었다. 봐요. 지금도 숨 쉬고 있잖아. 그녀의 광기 어린 주장에 모두가 침묵했다. 지연은 결심한 듯 핸드폰을 들었다. 엄마, 이제 정말 그만해요. 안 돼. 전화하면 안 돼. 말순이 일어나려 했지만 병수의 시신이 무거워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시신을 꼭 끌어안은 채 흐느꼈다. 제발. 조금만 더 있게 해줘.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이미 신고를 한 것이었다.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소란을 듣고 신고했을 것이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이 집으로 들어왔다. 그들도 안방의 광경을 보고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구급대원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러나 말수는 더욱 세게 병수를 껴안았다. 오지 마. 병수 씨를 데려가지 마. 어머니, 이분은 이미 살아있다고. 왜 자꾸 죽었다고 하는 거야? 말순의 절규가 계속되었다. 경찰관이 지연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언제부터 이러셨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작년 겨울인데 저희는 장례를 치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선옥이 나섰다. 말순이가 혼자 장례를 치른다고 했었어요. 가족장으로 조용히 하고 싶다고. 우리도 못 오게 했고.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말수는 병수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거짓 장례를 치른 후 시신과 함께 살아온 것이었다. 구급대원들이 말순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녀는 온몸으로 저항했다. 왜 이래? 우리 부부가 잘 살고 있는데 왜 갈라놓으려고 해? 결국 진정제를 놓아야 했다. 말순이 약물에 의해 진정되자 구급대원들은 조심스럽게 병수의 시신을 들것에 옮겼다. 안 돼. 병수 씨. 말수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남편을 부르며 손을 뻗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모두가 눈물을 흘렸다.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려요.
아버지도 그걸 원하실 거예요. 싫어. 혼자는 싫어. 말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약물이 완전히 듣기 시작한 것이다. 병수의 시신이 집 밖으로 옮겨졌다. 1년 만에 바깥 공기를 쐬는 것이었다. 이웃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렸다. 어머, 정말 병수 씨였어? 죽은 사람이랑 같이 살았다는 거야? 말순이가 그 정도로 힘들었구나. 구급차가 떠났다. 말순도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빈집에는 지연과 선옥, 준호만 남았다. 안방에는 여전히 그 냄새가 남아 있었다. 창문을 모두 열어 환기를 시켰다. 엄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지연이 울먹였다. 선옥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그래도 이제 제대로 보내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야. 병수 씨도 편히 쉬실 수 있을 거고. 침대 위에는 병수가 누웠던 자국이 선명했다. 베개에는 머리 자국이, 이불에는 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1년 동안 그곳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준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랑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그들은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병수의 옷가지, 약봉지, 그리고 말순이 매일 차렸던 밥상의 흔적들. 모든 것이 슬픈 사랑의 증거였다. 7장. 부정과 애착. 병원의 하얀 벽은 차갑고 낯설었다. 말순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진정제의 효과가 서서히 가시면서 의식이 돌아왔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여전히 힘들었다. 병수 씨,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 조금 더 쉬세요. 따님이 곧 오실 거예요. 우리 병수 씨 어디 갔어요? 약 먹을 시간인데. 말순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기운이 없었다. 온몸이 무거웠고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문이 열리고 지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밤새 운 듯 부어 있었다. 엄마, 괜찮으세요? 지연아. 아버지는 어디 있어?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엄마,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고 계세요. 무슨 소리야? 편히 쉬다니. 집에 가야지. 아버지 혼자 두면 안 돼. 말순은 다시 일어나려 했다. 지연은 어머니를 부드럽게 누이며 말했다. 엄마, 정신과 선생님이랑 상담 좀 하셔야 해요. 엄마가 너무 힘드셨잖아요. 잠시 후 정신과 의사가 들어왔다. 중년의 여의사였다. 그녀는 말순 옆에 앉아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남편분에 대해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말순은 의사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병수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50년을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고 늘 저를 아껴주었어요. 네, 정말 좋은 분이셨네요. 왜 과거형으로 말해요? 병수 씨는 살아있어요. 말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의사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천천히 이야기해보아요. 병수 씨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랑 대화한 게 언제였나요? 말순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기억이 흐릿했다. 언제였더라? 어제? 그제? 아니면 매일 대화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인사하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실제로 병수 씨가 대답을 하셨나요? 말순은 당황했다. 대답을 했던가? 분명 들었던 것 같은데. 병수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는데. 들렸어요. 분명히.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의사는 말순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특히 50년을 함께한 분이라면 더욱 그렇죠. 잃은 게 아니에요. 병수 씨는. 말순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가슴 깊은 곳에서 라오는 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알아요. 사실은 알아요. 말순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의사와 지연은 조용히 들었다.
그날 아침 병수 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깨워도 대답이 없었죠. 차가워진 손을 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구급차를 부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말수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그런데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람을 보내면 정말 혼자가 되는 거잖아요. 50년을 매일 아침 여보 일어나 하고 깨우던 사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지연도 울고 있었다. 어머니의 고통이 가슴 깊이 전해졌다. 처음엔 하루만 더 있다가 보내려고 했어요. 마지막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그런데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어느새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의사가 물었다. 병수 씨와 대화하는 것도요? 네. 너무 조용한 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혼자 말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여보, 괜찮아. 나 여기 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말수는 베개를 꼭 껴안았다. 마치 병수를 안고 있는 것처럼. 미친 줄 알아요. 저도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정신과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그건 미친 게 아니에요. 극도의 상실감이 만들어낸 방어기제예요. 어머니의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한 거죠. 그래도 시신과 함께 산다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정상이 뭔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게 정상이죠. 어머니는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말수는 의사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다. 병수 씨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젊어서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한 번도 불평 안 했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호해주고,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다는 게, 네, 어머니. 충분히 이해해요. 선옥과 준호가 병실로 들어왔다. 그들의 손에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말순아, 우리야. 선옥이 다가와 말순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너희한테 이상한 모습 보여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미안하지. 네가 그렇게 힘든 줄도 모르고. 준호도 고개를 숙였다. 형수님, 저희가 더 자주 찾아뵙고 했어야 했는데. 혼자 두어서 죄송합니다. 말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이상했던 거예요. 이제 병수 씨를 보내야겠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다. 지연이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아버지 장례 다시 치러요. 이번엔 제대로. 가족들 다 모이고 아버지 친구분들도 모시고. 그래. 그래야겠지. 병수 씨도 그걸 원할 거야.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파란 하늘이 보였다. 병수가 좋아하던 맑은 하늘이었다. 병수 씨, 미안해요. 당신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네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울었다. 사랑이 만든 부정, 그리고 애착. 그것을 이제야 놓아주려는 한 여인의 아픈 고백이었다. 며칠 후 병수의 장례식이 열렸다. 이번에는 제대로 된 장례식이었다. 말수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섰다. 여보, 이제 정말 가는 거예요? 저 혼자 두고. 그녀는 영정 사진을 쓰다듬었다. 사진 속 병수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알아요. 당신도 힘들었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안해요. 화장을 마치고 납골당으로 향했다. 말수는 유골함을 품에 안고 있었다. 마지막까지 놓기 싫었다. 형수님, 이제 모셔야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유골함을 안치했다. 병수 씨, 자주 올게요.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유골함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 돌아섰다. 비로소 이별이었다. 8장. 빈자리의 그림자. 장례를 마치고 한 달이 지났다. 말수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집으로 외출을 나가는 날이었다. 지연이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 엄마, 집 많이 정리했어요. 깨끗해요. 말수는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병수 없는 집. 정말로 혼자가 된 집.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괜찮아요, 엄마. 제가 있잖아요. 집 안으로 들어서니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다. 안방의 침대는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커튼도 밝은 색으로 교체되어 있었다. 그 썩은 냄새도 완전히 사라졌다. 말수는 부엌으로 갔다. 식탁이 눈에 들어왔다. 여전히 의자는 2개였지만 이제 한 자리는 영원히 비어 있을 것이다. 엄마, 차 한 잔 드실래요? 아니, 잠깐만 있을게. 말수는 식탁 앞에 앉았다.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곳에 병수가 앉아있던 5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젊은 시절, 신혼 때 이 식탁에서 처음 함께 밥을 먹던 날. 병수가 말수나 된장찌개가 정말 맛있네 하며 웃던 모습. 아이들이 태어나고 내 식구가 둘러앉아 왁자지껄하던 저녁 식탁. 그리고 아이들이 독립하고 다시 둘만 남아 조용히 밥을 먹던 날들. 병수씨. 말수는 빈 의자를 향해 말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환상이 아니라 추억으로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 정말 혼자네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보다 가벼웠다. 병수를 제대로 보냈다는 안도감, 그리고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작은 용기가 생겼다. 선옥이 찾아왔다. 손에는 김치통을 들고 있었다. 말수나, 김치 담가왔어. 네가 좋아하는 겉절이야. 고마워, 선옥아. 두 친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글쎄, 하루하루 살아야지. 병수 씨가 원하는 것도 그거일 거야. 말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당에는 병수가 심었던 감나무가 있었다. 올해도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 저 감 따야겠다. 병수 씨가 좋아했는데. 올해는 혼자 먹어야겠네.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말수나,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선옥의 말에 말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혼자가 아니었다. 병수는 떠났지만 여전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녁이 되자 지연이 밥상을 차렸다. 엄마, 저녁 먹어요. 말수는 식탁에 앉았다. 무의식적으로 맞은편을 바라보았다. 빈 의자. 하지만 이번에는 그곳에 그릇을 놓지 않았다. 대신 작은 화분을 놓았다. 병수가 좋아하던 난초였다.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지연의 말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병수 씨는 꽃을 좋아했지. 식사를 하면서 말수는 처음으로 혼자 먹는 밥이 너무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아직도 가슴 한구석은 비어 있었지만 그 빈자리를 추억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았다. 밤이 되어 안방에 누웠다. 큰 침대가 너무 넓게 느껴졌다.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말수는 더 이상 그곳에 병수가 있다고 상상하지 않았다. 잘 자요, 여보. 그녀는 천장을 향해 말했다. 어딘가에서 병수가 듣고 있을 거라 믿으며. 다음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났다. 습관처럼 두 사람분의 아침을 차리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자신의 것만 차렸다. 작은 밥 공기 하나, 국 한 그릇, 그리고 반찬 몇 가지. 혼자 먹는 아침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평온했다.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따뜻했다. 병수 씨, 저 이제 괜찮아요. 빈 의자를 바라보며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이 없어도. 아니, 없는 게 아니죠. 여기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는 천천히 밥을 먹었다.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병수가 좋아하던 그 맛 그대로였다. 일주일 후 말수는 납골당을 찾았다. 병수의 유골함 앞에 꽃을 놓고 앉았다. 여보, 저 왔어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녀는 유골함을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 오늘 장에서 본 것, 선옥이가 한 말, 지연이의 안부. 마치 병수가 살아있을 때처럼 자연스럽게. 이제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납골당을 나오면서 말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병수는 이제 그곳에 편히 쉬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은 남은 삶을 살아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일기장을 꺼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이었다. 첫 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입니다. 병수 씨 없는 삶이지만 병수 씨가 남긴 사랑으로 살아가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온 세상을 물들였다. 말수는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고. 병수와 함께한 50년이 있었기에 남은 날들도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잘 가요, 여보. 그리고 고마웠어요. 말수는 빈자리를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다. 이제 그 빈자리는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저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공간일 뿐이었다.